모든 사건에는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요. 나중에 수사 같은 걸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밝혀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뭐 한 그 3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내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요. 일단 무기 계엄군 소총 권총에 드론 재민건까지 무장 실탄만 9,000발 챙겼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소총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작은 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총이 보통 영어로 라이플이라고 하죠. 긴 총. 그걸 소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작은 총은 권총이죠. 손에 드는 권총. 그 저격총은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그렇죠. 지붕 위에서 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무기가 수방사에 지급된 무기예요. 수방사만 특전사 빼고 소총, 권총, 저격총, 드론, 재민건, 소총탄, 권총탄, 공포탄. 근데 저거 지금 탄만 8,000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00발. 다 합쳐가지고 지금 다 합쳐가지고 9,000발이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봐요. 지금 무기 소총, 뭐 권총, 저격총, 레이저건, 3단봉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저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수방사에만. 수방사, 군사경찰. 그러니까 저 707 특임단은 제외하고라도 총 9,000발 챙겼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을 하지 말고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어떻게 지금 이거는 계엄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실무장이라는 그 말이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잖아요. 저기에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무장, 비무장으로 가르지 실무장이라는 표현은 평소 안 쓰잖아요. 총은 휴대에 쓰는 탄은 없었다고 그런 거요? 윤석열 표현은 그거예요. 총은 들었는데 총알을 안 넣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챙겨간 것만 9,000발. 그리고 무기들 한번 보세요. 저 정도 되면은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보사까지 이야기를 합치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다 맞춰보는데 여기서 튀어나와야 될 퍼즐 하나가 못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계엄령 일으켜서 체포해서 뭐 하려고 그랬지 하다가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거 보니까 와, 이 새끼는 진짜 그냥 사형인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기 싫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게 이렇게 보통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총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숨거나 도망치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은 90%의 남성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총소리나 총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5.18이라는 그 과거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역사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한 목숨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민주당 보좌진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실탄 사격했으면 다 피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이. 다 하나같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왜냐하면 싫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아무리 실탄 사격을 했어도 물러서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근데 멘트 정정 좀 할게요. 네. 총소리 난 무섭지. 무섭죠. 나 특수부대 나온 사람이야. 무서운데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사람들이 무서움을 떨치고 분노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총소리 빵 나면 무섭지.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거. 윤석열이는 거의 피똥 싸죠.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자,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근데 아까 실탄만 9,000발. 다음에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만 최소 4,200명. 국회에만 1,900명. 이게 전쟁이지 씨발 이게 네가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국회에 경찰만 최소 4,200명, 국회에만 1,900명. 특히 저 경찰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하라고 그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국회 직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고. 그리고 군대가 1,718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국회를 겁만 주려고 그랬어. 이 정도 되면요. 숫자 한번 봐봐요. 경찰, 검찰, 경찰하고 군대까지 합쳐가지고 4,200명하고 1,700명 합쳐봐요. 5,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6,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6,000명이 동원된 게 겁만 주려고 그랬어.
저렇게 그 동원을 하기까지 각 단위에 그 뭐 장군들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그 윤석열은 쉽게 지시했지만 그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준비를 너무 계획적으로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약간 좀 사람들이 약간 음모론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여기 한번 엊그저께 검찰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한번 불승인했었단 체포됐다가, 말이에요. 네, 풀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상호는 직전까지 정보사령관이고 예전에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는 일반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긴 저놈이에요. 저 국회도 한번 나왔었어요. 오늘 공수처가 다시 체포했죠. 문상호를 체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은 정보사예요. 예. 경찰, 뭐 저 특임단, 수방사는 들러리고요. 예. 숫자로 가는 거고 정보사의 역할이 전에 우리가 말했던 우리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저 문상호 저 사람이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한테 국회에서 실제 이렇게 고백하던 그 순간에 썼던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0명인데 5명은 HID 요원이고 나머지는 대기 인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 인원이 뭐냐? 지금 밝혀진 바로는 전역한 HID 요원들. 이미 전역해서 민간인인데 예비역 HID 요원들을 수배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다시 부대를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편성한 걸 지휘한 사람이 노상원 그 전 사령관이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불법에 불법을 더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첩보 활동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 사회를 분란시키고 보통 정치 공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인을 암살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납치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불안을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은 죄 없는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암살하거나 그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간첩이 일으킨 그 활동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난 이게 지금도 이따가 김병주 의원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HID 요원 5명 해서 민간인까지 합쳐서 30명 정도가 대기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판교에서.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냥 체포조라고 나와요. 그것도 공식적인 라인도 아니고 민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 합쳐서 30명으로 정치인들 체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른 임무가 있었다고 봐야 그렇죠. 돼. 예, 예. 굳이 체포하려고 그러면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한다거나 이 방식이 있는데 계엄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숨어서 아직까지 안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서 지금 긴급 체포했잖아요. 문상호. 얼마 전까지 정보사령관을. 얘네들은 체포조가 아니야. 예. 그보다 더한 그 임무를 갖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북한군 뭐 피복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군복, 인민복을 주문해서 이미 수령한 상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결환용으로 얘네들이 투입될 예. 예정이었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한동훈 사살설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어저께 뭐 민주당 쪽에서 뭐 그 맥락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건데 그 당시에 김어준 공장장이 뭐 우방국 대사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거기는 정보사에서 직접 나온 정보다. 다만 휴민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던진 건데 미국의 반응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다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 보도도 맥락이 달랐다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그거를 좀 뭐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보에 빠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마치 그 암살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거부한 것처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빙할 만한 증거는 없다 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릴 걸 여러분들 아신 분 있으세요? 그때 박선원, 김민석, 이재명 이 세 정치인한테 비난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아. 얘네들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다시 한번 규정 내립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뜻대로 안 되자 북한군을 위장해서
대한민국 그걸 교란시킬 목적으로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많이 못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체포됐다는 건 그쪽 맥락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 배경이 분노스러운 게 문상호 저 사령관 저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그 블랙 요원 리스트가 저 맞아요. 북한에 유출됐다 네.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던 블랙 요원들 다 일시에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자입니다. 아, 근데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네. 그때 문책받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역할이 또 있었기 꼬투리를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해편이라고 해편. 해체하고 다시 개편. 예. 그 상태였어요. 지금 정보사령부가. 자, 근데 어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롯데리아 개업 모의. 저기 제일 재밌는 게 우선 햄버거 먹고 얘기하자. 롯데리아가 맛있긴 하지. 근데 이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안 먹고 이야기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비싼 메뉴도 아닌데 저 시커먼 아저씨들 넷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감자튀김 집어 뭐 이렇게 먹을 이야기만 수 하고 있으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인가 노숙하는 사람들인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를 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민간인입니다. 얘는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롯데리아 CCTV로 잡힌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너희들은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방첩사가 가서 거기 서버 뜯고 뭐 촬영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CCTV에는 음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애들 타겟은 아까 말한 거 30명 모여서 뭐 하냐고 애들이. 방첩사하고 얘네들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보사하고 부딪히면 안에서 혼선만 생겨요. 아, 다른 얘기를 명령 했을 체계가 것이다. 있는데 저희 이야기는 좀 믿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고 30명 모여서 뭘 하려고 했을까가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기사 그 암살 체포 뭐 요인 납치 이런 게 주 임무인 사람들이 서버 뜯으러 간다? 그것도 30명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 사실 그 선관위 서버라는 게 PC 10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장비가 수십 대씩 널려 있는데 그게 장정 30명 가가지고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옮깁니까 그걸. 그게 뭔가 이상해. 저것도 맥락이 좀 안 맞고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고 그 HID가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걔네들 딱 무술 8단 7단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주고요. 훈련 받고 얘들 임무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파공작원 같은 거요. 대한민국 부대 중에서 가장 특수부대 내가 나온 데는 그냥 일반 병도 안 돼 수준의 애들이 비하면 내가 얘들 만나면 내가 죽어. 그런 애들을 갖다가 선관위 서버 뜯으러 간다고요? 난 못 믿겠다. 일부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전역한 옛날 정보사령관이 김용현이 비선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있잖아요. 그 전사령관인 노상원이가 포고령 작성했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개판이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인인 건데 지금 현역 군인들한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서 진짜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사에도 예비역들이 모여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 예비역들 전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연락이 되고 순식간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사 예비역들이 주축이 된 그러니까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정원 퇴직한 요원들끼리 맞아, 모이는 세월호 때도 그런 모임도 있고 회사도 있고 무슨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일종의 블랙 요원으로 써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정보 유출하는 것보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회사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사실 그 회사의 존재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드러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얘네들이 지금 세 차례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2달 전부터 그러니까 계엄 임무를 받고 2주치 짐을 쌌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순식간에 그런 요원들 판교에 모을 수는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 2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 판교 집결 요원 임무명은 계엄 상황관리 TF 즉 계엄 성공 이후의 작전.
강원 지역 부대 HID원 등 2주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챙겨왔다 이런 걸로 나름대로 얘들은 치밀했던 건데 예. 이번 계엄 사태의 가장 키가 정보사 HID라는 거.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임무를 꼭지를 따줘야만 계엄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핑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들 중에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계엄이 10년이었습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계엄이 38년 지속됐어요. 그 계엄이 끝난 이후에 급격하게 산업화돼 가지고 지금의 대만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개발 국가였어요. 필리핀도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쿠데타를 통해서 계엄이 발동되면서 계엄 10년 동안 나라가 망가지면서 지금의 필리핀이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진짜. 그리고 그 2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하던 게 사실은 계엄의 예비 단계였어요. 장비 확인. 윤석열이가 예.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건 불신하냐 이 새끼야? 뭔 말이냐면 군대 신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사기를 덮여주면서 윤석열은 군대를 좋아해. 그러니까 막 휴가 가면 군대를 가고 아무튼 군대 엄청 좋아했잖아요. 부동시 군 미필자가. 이 말을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군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주동자들이 12월 1일 전인 올 5월 달, 올 10월 달, 올 1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 사람들이 세 차례 있었다는 거야. 함께.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최소한 올해 6월 달부터니까 네. 사실상 6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전에도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계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대 윤석열이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상호한테 그러니까 문상호한테 박선원 의원이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너 노상원은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문상호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단번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름을 듣자마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1, 2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이름을 내가 까먹고 있는지 과거에 인연이었는지 아니 모르잖아요. 근데 문상호가 지금의 사령관이고 노상원이 전 사령관인데 어떻게 모른다 아예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돼. 텀이 바로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같이 박근혜 때 했으니까 노상원. 1년 정도 상관으로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검찰 때문에 문상호를 긴급 체포 경찰이 했다가 지금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체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문상호가 또 어마어마한 증거 인멸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검찰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도와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승인하면서 어차피 이제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으니까 불승인하면서 풀어줬는데 오늘 공수처가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싹 구속됐잖아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싸가지 없이 사람 열받게 그 맞아. 오만한 태도로 말했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박종근은 지금 박봉계 의원 등이 지금 공익신고자 해서 왜냐하면 예. 결정적 증언을 해줬거든. 국회 문 부수고도 의원들 끄집어 내라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여인현 방첩사령관, 곽정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싹 다 구속됐습니다. 뭐요 이제 윤석열만 남은 거예요. 꼭지만 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스틸러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 내란 사태에 그게 저는 통일부라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의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었잖아요. 유튜버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근데 저자가 결국에는 윤석열이 내란 그러니까 국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데 박상학이 등이 북한으로 전단 날리는 거를 계속 도와준 애가 쟤야. 예.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겠다 그런 거예요. 얘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박상학이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해서 유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제에 돼서야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겠다라고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일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지 저 사람도 내란 공범으로 같이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진짜 농담하는 게 혁명 상황이면 다 사형이에요. 직결 처형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빨리빨리 좀 해주라고 좀. 뭐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어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냐. 진보 유튜버도 아니고. 아 씨발 진짜 이렇게. 아 세상 진짜 골 때린 나라 돼버린 거예요. 에휴. 자. 좀 읽어드리고요. 청해 피싱TV님 성렬아 고맙다. 니 덕분에 일제 친일파 잔당들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 만세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인포레이터 싱글 아레스님.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 및 북진 통일까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같은 그 군대 안 갔다 온 덕후들이요. 그런 짓 많이 해요. 뭐냐면 얘들이 북한의 위험을 계속해서 팔면서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이 북한과 싸우면 금방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안 죽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긴다 치더라도? 자, 김병철님. 사실 나는 부산 사는 정치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편한 세상에서 지편한 세상. 난 또 갑자기 아파트가 생각나가지고 지편한 세상에서 사는 윤석열과 국민의 적당 미워서 때려 죽여도 이번엔 이재명 찍을랍니다. 새날도 사랑합시다.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윤석열 개새끼입니다. 이신전신님 성렬아 계엄령이란 불지른 방어범아 190명의 국회의원 소방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불났다 씨발로마 하에 제가 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제 흑먹어님 롯데리아 계엄버거 정말 맛있어요. 언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맛이에요. 게맛살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섹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